젊었을 땐 나이 드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누군가는 위축된 삶을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젊을 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몸이 약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생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에 속상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에서 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활력 있고 젊어 보입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걷기, 좋은 음식 먹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라도 왜 어떤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바로 삶의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소극적이고 세상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즐기고 남은 인생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지 이제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쁘게 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 중 하나는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노년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주변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 배움, 취미생활 등 한 번쯤 꿈꿨던 일들을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 자녀를 키우는 책임,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삶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젊을 때 겪었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쌓여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야가 훨씬 성숙해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경험과 지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얻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나이 들수록 얻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진짜 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인생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깊어지면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조급함이 사라지면 삶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롭고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가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활력이 넘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늙지 않는 비결일까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더 커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대화를 나누고 SNS를 활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면 서로 배울 것이 많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시야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고 더 오래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도 즐길 것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거리를 찾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삶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역할 등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취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과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늙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누구나 하게 되는 평범한 행동들인데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생각과 생활 방식입니다. 어느새 굳어버린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6가지는 그냥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내 삶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서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몸의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관절도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하루에 몇 걸음만 줄어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더 활발해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몸이 살아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해요. 마트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 돌아가거나 집 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서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쉬워요.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경우도 많고요. 심장도 더 세게 뛰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점점 무서워지고 결국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지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화, 혈액, 근육까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떠서 걷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건강을 지켜주는 큰 열쇠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어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없고 꾸준히 하기 좋거든요.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자극되고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머리도 더 맑아져요. 기분도 좋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은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좋고요.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즐기면서 해도 돼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특히 좋아요. 햇빛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에 3시간 넘게 운동하는 셈이죠.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벽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무언가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보고 싶은 것도 미루게 되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가족들도 더 이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더 커지게 돼요. 말 한마디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그 반대의 에너지를 줍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악기 배우고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짜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뇌는 말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면 뇌도 진짜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움직임도 줄고 의욕도 떨어지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는 스스로 하는 말을 자기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도 활력이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낮추고 염증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마음 상태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 한마디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혼잣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뇌도 몸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에도 더 잘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통증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함께 이완되고 회복되기 쉬워요.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 기능도 더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웃는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 수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죠. 그런 것들이 다시 몸 전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서라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기분이 달라져요. 작은 긍정의 씨앗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돼요. 문제는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외로운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워져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외로움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하루에 단 한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뇌가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며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기능도 점점 둔해져요. 말이 줄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가 급격히 노화되기 쉬운 시기예요. 대화는 그런 뇌의 노화를 늦추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뇌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삶에 활력을 주고 뇌도 젊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특히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대화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웃음도 생기고요. 그 웃음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공감이 쌓이면 큰 위로가 되죠. 전화 통화도 좋고 짧은 메시지 한 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꼭 참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누면 줄고 공감하면 치유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해져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기능이 유지됩니다. 예전처럼 어렵고 복잡한 걸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뇌는 새로운 걸 접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책을 한 장 넘기고 뉴스 한 꼭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손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다양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평소와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단조로운 반복보다 새로움을 좋아해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뇌는 더 느리게 늙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 해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계는 못 써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은 누구나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배우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영상 보기, 문자 보내기 이것만 해도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쉬워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기지 않게 돼요.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음을 기억하고 리듬을 느끼는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해요.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전 그 자체입니다. 처음 해보는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일입니다. 이 시도들이 쌓이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익히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장 중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이라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이면 마음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평생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자주 깨는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깊게 자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수면 중에는 뇌도 정리되고 몸도 다시 에너지를 채우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낮에 받은 피로가 밤 사이에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줘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라고도 말합니다. 잘 자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지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잠을 자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수면 시간과 질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몸 전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각종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이 호르몬들이 몸의 회복과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뼈 건강이나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쌓인 수면 부족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는 둥 마는 둥 한잠은 피로만 더 쌓이게 하죠.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다행히 숙면을 위한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취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강한 빛은 뇌를 깨우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시원해야 숙면에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부르거나 배가 고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낮에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는 게 수면 리듬에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밤잠을 푹 자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준비부터 달라져야 푹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잘 안 가시죠. 에이,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같은 질병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플 때 가는 병원보다 아프기 전에 가는 병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는 방심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작은 이상이라도 체크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확인해보자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반면 늦게 발견되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병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심을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이상 없다는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에 가는 게 겁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가보면 금방 끝나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검진 항목도 다양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심전도 등 중요한 지표를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 있는 질환은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한 해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꼭 챙겨보세요. 우리는 가족을 챙기고 주변 사람을 돌보느라 바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은 내 몸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귀찮다, 무섭다는 마음보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나빠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검진은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나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가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어르신이야말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책임이에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습관.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건 없었나요? 대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긍정적인 말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푹 자고 검진을 챙기는 것.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내가 이미 바꾸기 시작한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오래 살 체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말합니다. 잔병이 없으면 오래 살지 또는 살이 없고 체력이 좋으면 장수하지.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외모나 겉모습보다 생활 습관과 체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오래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몸 상태가 있죠. 이런 체질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특징들입니다. 특히 60대, 70대부터는 본인의 몸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검사보다 더 정확한 건 바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 밥맛, 걷는 모습, 감정의 흐름 같은 작은 것들에서 체질이 드러납니다. 그걸 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장수 체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6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내 몸의 강점을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도 남들보다 훨씬 덜 걸리는 체질이죠. 이런 분들은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 하나 없이 며칠 푹 쉬면 낫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장수 체질의 기본입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 보니 병원 가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톱이나 피부 상태도 깨끗하고 몸의 염증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몸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자주 없다면 더 좋은 신호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아프고 회복이 더딥니다. 반면 면역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은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큰 병보다도 자주 아픈 잔병이 장수에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잔병 없이 오래도록 버티는 사람, 그게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라면 이미 좋은 체질이십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의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적은 분들이 많죠. 꾸준히 잠자고, 꾸준히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이 오래 유지됩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드물고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늘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체질을 안정시키는 거죠. 큰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무리가 없고 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좋은 상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일도 어렵지 않다면 장수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병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리듬을 지켜온 사람,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다면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자도 다시 활력이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씩 기운이 빠진 상태로 지내죠. 장수 체질인 분들은 피로 회복력이 빠릅니다. 쉬면 다시 힘이 나고 몸살이 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로가 오래가는 사람은 회복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빨리 회복하는 체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지닙니다. 몸살이나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나도 며칠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없이도 이겨내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 체질입니다. 회복이 빠른 분들은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은 편입니다. 잠만 자도 컨디션이 살아나는 분들이라면 회복력이 좋은 체질입니다. 에너지 회복이 빠르다는 건 나이보다 더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지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피곤한 날이 많다면 체질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엔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긴 해도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은 거의 없죠.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액 분비도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위장이 강한 분들은 오랜 나이에도 소화가 잘 됩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속이 편하면 장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야 기분도 좋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밥도 먹기 싫고 하루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은 평소 식습관이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과식하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3끼를 먹되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소화를 돕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식사 후 속이 편안하다면 이미 소화 체질의 기본을 갖추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변 활동도 규칙적입니다.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일정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건강하다는 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비가 자주 있거나 설사가 반복되면 장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장이 약하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변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물 섭취나 식이섬유 부족 혹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은 배변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속도도 일정한 편입니다. 장이 튼튼하면 배가 편하고 속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장의 건강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배변이 규칙적인 분은 얼굴색도 좋고 복부 불편감이 적습니다. 장 건강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신호입니다. 특히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자주 있다면 장에 피로가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배변이 편안하다면 그 자체로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몸 상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밥맛이 있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밥 한 끼를 소중하게 여기고 꼭 챙겨 드십니다. 반대로 입맛이 없고 음식을 자주 남기는 분들은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적게 먹지도 않는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스스로 양을 조절할 줄 압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습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위장과 소화 기능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을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이건 맛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면 건강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은 포만감을 잘 느끼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 냄새에 반응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입맛이 있고 양을 조절하며 맛있게 먹는다면 그건 장수의 기본 체질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감정이 급하지 않고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죠. 성격이 유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혈압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정 기복이 크고 자주 흥분하면 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분노나 짜증은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흥분하지 않고 일단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인상을 주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피로도 덜 느끼고 신체 회복력도 빠릅니다. 평소에 괜찮아, 뭐 어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 웃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 습관은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편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건강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그 시간을 편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한 체질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죠. 반면 장수하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이 없어도 집 안에서 나름의 루틴을 만들고 조용한 하루를 잘 보내죠.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초조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책, 라디오를 통해 시간을 즐깁니다.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지내는 능력도 장수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이나 우울감보다 평온함이 느껴진다면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평온함은 몸의 호르몬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성향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거야 하며 빨리 털어버리죠. 속으로 담아두기보단 흘려보내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신체 스트레스도 빠르게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분들은 몸의 회복력도 빠릅니다. 걱정을 끌어안기보다는 흘려보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가 건강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툭 털어놓는 것도 장수 성향의 좋은 특징입니다. 쌓아두기보다 풀고 나누는 삶이 몸을 가볍게 만들죠. 내일 잘 되겠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마음이 유연한 분일수록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가지 않고 금세 잊고 웃을 수 있다면 장수 체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유연함이 건강의 큰 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걸음걸이입니다. 일정한 보폭으로 똑바로 걷는 사람은 몸의 균형과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는 도중 발이 흔들리거나 불규칙하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걸음걸이가 일정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보폭이 고르게 유지되면 심장과 폐에도 안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균형 잡힌 걷기는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걷는 자세가 올바르면 척추와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감은 자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걸음걸이를 관찰하면 평소 생활 습관에 좋은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폭이 고르지 않다면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걸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는 노년의 안정감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습관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폭이 일정하고 똑바른 걷기는 체력뿐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 내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것도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하체와 균형감의 증거입니다. 노년기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면 자립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중심을 잘 잡아 일어나는 동작은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표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흔들리거나 뒤로 넘어지면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균형감은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나 팔걸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에 큰 자산입니다.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원활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생활 전반에 활력이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단단하면 일상생활에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잘 잡는다면 체형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이는 꾸준한 생활 습관과 체력 관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은 노년의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하체 근력과 관절 건강을 잘 보여줍니다. 무릎에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다면 그건 근육 약화나 관절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와 함께 계단 오르는 능력은 노년기 자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안하면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계단 운동은 혈액순환과 함께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계단 오르내리기는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뛰어오르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벽에 기대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안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몸 전체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상태는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숨이 차지 않는다는 건 폐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다는 건 심장과 폐가 협력해서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걸을 때 조금 숨이 찰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평지나 마트 같은 공간에서 걷다가 숨이 가빠진다면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멈추는 경우는 폐나 심장에 부담이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호흡이 일정하고 조용하며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런 호흡은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몸 전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걷고 난 뒤 숨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면 회복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기나 간단한 활동 후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체질적으로 튼튼한 경우입니다. 폐활량이 좋은 분들은 활동 범위도 넓고 일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이나 모임 같은 외부 활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도 여유롭고 몸도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숨쉬는 패턴만 봐도 장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해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폐 기능 저하나 심장 문제 혹은 수면 무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신 분들 중에는 잠잘 때 호흡이 고르고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도 호흡이 편안하다는 건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호흡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숨이 막히는 경험 없이 잘 자는 분들은 피로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수면 중 숨이 편하면 뇌와 심장도 충분히 쉬게 됩니다. 밤새 자주 깨거나 숨이 차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짧아진다면 자세나 베개 높이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면 밤에 숨소리가 고르고 안정적이라면 몸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수면 중에도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몸 전체의 기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잠은 면역력, 호르몬 분비, 심리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지 않고 깊게 잘 잔다면 장수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기침이나 가래는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가 자주 나오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호흡기 관련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맑고 기침이 없으며 가래도 거의 나오지 않죠. 이는 폐와 기관지가 튼튼하고 염증이 적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은 이런 특징을 더 잘 유지합니다.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가래 때문에 목소리가 잠기는 경우는 염증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침이 없다는 건 호흡이 편하고 일상에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침은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잠도 방해받습니다. 장수 체질은 평소에도 목이 편안하고 호흡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숨을 들이쉴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기침이 없다는 것은 폐가 잘 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넘기는 기침이나 가래도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기침하거나 가래가 많다면 물 섭취나 공기질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침 없이 맑은 숨을 잘 쉴 수 있는 분이라면 오래 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평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큰일이 아니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물 한 잔 건네줘도 고맙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본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감사 표현이 많은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도 적게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도 줄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사의 표현이 자주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매일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은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걱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보다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회복도 빠릅니다. 이런 말은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이자 긍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이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은 뇌에도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건강 지표가 높게 나옵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어차피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체질이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말에서부터 여유와 낙천적인 태도가 묻어납니다. 괜찮다는 말을 생활화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걱정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탓을 하기보단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이 계속 복잡해지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분들은 감정 조절이 빠릅니다. 이 조절력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은 몸도 덜 긴장하고 잠도 더 깊게 잡니다. 이런 태도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생긴 인내와 지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분노보다는 이해, 판단보다는 관용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그에 맞춰 조용히 유지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단단한 몸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분, 바로 그분이 진짜 장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네 하신 부분 있으셨죠? 장수 체질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 감정 습관, 움직임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면역력, 소화력, 감정 조절, 균형 잡힌 걷기, 여유로운 호흡, 긍정적인 마음.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의 기초를 잘 갖추고 계신 겁니다. 전부 해당된다면요? 정말 멋지게 살아오신 겁니다. 장수 체질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식사 습관을 하나 바꾸고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야 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고 실천해 나가면 내 몸도 마음도 천천히 바뀔 수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편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시작은 내 몸을 알고 내 마음을 돌보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습관, 나만의 건강 비결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지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